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와 다름없이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넌 참 만만하다는 듯한 태도였던 적. 내가 배려를 베풀었지만 그 배려가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속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가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왜 나는 자꾸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다른 사람은 아니던데 왜 나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걸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 그리고 이 말을 통해 어떻게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겪는 상황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김모 씨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늘 먼저 다가가 도움을 제안하고 업무를 대신 맡아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고마워하는 듯 보였지만 점점 그를 향한 태도는 변해갔습니다. 그건 김 과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건 그냥 김 과장이 잘 처리해 줄 거라 믿어요. 도움과 배려가 언제부턴가 당연한 일이 되었고, 심지어 자신이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책임까지 묻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그저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만만하게 된 걸까?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모든 인연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씨앗을 어떤 방식으로 심느냐에 따라 그 인연이 맺히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의 초기에 보여준 태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씨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며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일을 좋아하거든요. 그의 선의는 결국 이 사람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는 점점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는지, 그것이 나의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생활 사례와 철학적 통찰을 통해 하나하나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넌 참 착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야. 처음에는 이 말이 듣기 좋게 느껴진다. 착하다는 말은 왠지 따뜻하고 우리 내면의 선한 본질을 인정받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이 다른 뉘앙스로 다가올 때가 있다. 넌 착하니까 뭐라고 안 할 거야. 너라면 다 이해할 줄 알았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렇듯 착함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 상황도 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착함과 만만함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착하다는 것은 공감과 배려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반면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려 들거나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상대방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태도와 경계 설정이라는 점이다. 김모 씨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모든 일을 능숙히 처리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동료들에게 김 과장은 무조건 도와줄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말았다.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첫째,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제 시간과 여건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이 부분은 제가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다소 냉정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경계는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불경에서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물을 준다 해도 그 물이 나무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도움과 배려를 베풀더라도 그것이 양쪽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지혜롭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를 미리 정하라.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럴 의무도 없다.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의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둘째, 부탁을 받을 때 곧바로 대답하지 마라. 이건 내가 못해 라고 즉시 말하는 것도 좋지만 잠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시간을 버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대안을 찾을 기회를 줄 수 있다. 셋째, 도움을 줄 때 감사와 보답을 요청하라. 상대가 도움의 가치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와드릴게요. 대신 끝나고 저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런 요청이 쌓이면 상대방은 당신의 도움을 쉽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착함과 만만함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도움이 진정한 의미로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운이 빠지거나 하려던 말이 목에 걸려 멈춘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특히 대화 중 상대의 무심한 태도나 말 속에 담긴 무시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곤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감과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된다. 오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지키며 무시당하지 않는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화 중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그저 웃어넘기거나 침묵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 말씀은 제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면 상대는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쥘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상대의 의도가 모호하거나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이를 되묻는 것은 상대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너는 늘 그런 식이야 라는 식으로 일반화된 비난을 했다면 다음과 같이 되물어 볼 수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말을 분석하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명확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질문을 통해 상대는 자신이 던진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질문은 상대가 불필요한 공격을 멈추고 더 이상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도 대화 중에 우리의 의견이나 감정을 더욱 논리적이고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대화 속에서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일은 상대에게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는 시작점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더 나은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 번째,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하라.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대화는 종종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이런 것도 못하냐 라는 말을 하며 우리의 능력을 깎아내릴 때가 있다. 이때 즉각적으로 반발하거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를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런 태도는 상대의 비난을 건설적인 대화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과 성숙함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방에게 우리의 태도를 통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불교에서는 말의 힘이 칼보다도 강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는 상대를 치유하거나 위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법구경에서는 타인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상대방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한 번쯤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며 상호 존중의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상대방의 의도를 헤아리려는 자세는 우리가 더 현명하고 건설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은 한 청취자가 보내온 경험담이다. 이분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종종 내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와 같은 무례한 반응을 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반응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모임에 참석하는 것조차 꺼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임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려는 친구에게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혹시 그런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 한마디는 친구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 친구는 자신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한결 나아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침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대화 중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처하고 상대방의 태도를 되묻는 태도는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끝으로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우아하게 거절하라.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그 부탁이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부당하다고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라는 말을 꺼내기 힘들어 억지로 수락했던 기억은 없는가? 오늘은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우아하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거절은 단순히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거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은 거절할 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이 거절을 망설이고 있다고 느끼거나 그 이유를 반박하려는 여지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작스러운 부탁을 해왔을 때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힘들어. 이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려울 것 같아.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대답은 추가적인 논쟁을 차단하고 상대방이 거절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준다. 또한 거절할 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배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 오전에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직접 돕는 건 힘들지만 이 일은 다른 친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방식은 단순히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절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특히 요청이 무리하다고 느껴질 때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반복적으로 부담스러운 부탁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이번 부탁은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이야.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돕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처럼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를 조화롭게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자신의 본성을 잃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는 타인을 돕고자 할 때도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거절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 청취자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 이분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탁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모든 부탁을 들어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건강과 일정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친구가 또다시 무리한 부탁을 해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지금 내게는 여유가 부족해서 도와주기가 힘들 것 같아. 다음에는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한마디로 친구는 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았고 그의 인간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거절은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 우리는 우아한 거절을 통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5번째, 비판에 현명하게 대처하라. 혹시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그 비판이 마치 자신을 깊이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져서 그 순간 대응할 말을 찾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는가? 또는 그 비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비난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다. 때때로 그것은 그 사람의 스트레스나 감정적 문제를 표출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그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 비판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불만을 우리가 대신 받게 되는 것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료가 너는 왜 항상 그렇게 게을러라고 말한다고 하자. 이 말 속에는 진짜 우리가 게으르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동료가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답변은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의 말을 분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 방법은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막고 더 나아가 상대와의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준다. 비난을 받을 때 긍정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대처 방법이다. 누군가가 너는 왜 이렇게 모든 걸 느리게 해라고 비난한다고 하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그래, 내가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느리게 보였나 봐.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 이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은 상대방의 공격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잘못이 크지 않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약 우리가 실수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는 오히려 우리의 신뢰를 높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때때로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상대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비난을 하고 있을 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너는 왜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일만 하고 있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는 것이 좋다. 이러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강한 내면을 보여주며 그들의 말을 더 이상 이어나갈 힘을 빼앗는 역할을 한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지혜로운
대처의 한 방법으로 여긴다. 법구경에서는 어리석은 이와 말다툼하지 말라. 지혜로운 이는 침묵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느니라라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비난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내면을 지키고 더 큰 충돌을 피하는 길임을 보여준다. 침묵은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침묵을 선택하고 언제 대답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비난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는 침묵을, 긍정적인 대답이 효과적일 때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비난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비난에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그 비난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한다. 비판을 겪을 때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비판을 단순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비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의 내면을 더욱 단단히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 된다. 한 청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사소한 실수를 크게 지적받으며 너는 정말 기본도 안 되어 있구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 순간 상사의 말을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사는 예상과 달리 태도가 누그러졌다고 한다. 상사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하게 조언을 이어가며 대화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 순간의 감정은 어땠고 지금 돌아보았을 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여지가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